폭주한 강쇠를 유혹하는 여인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임디령의 부인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어요. 폭주한 강쇠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지만 본능만 깨어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 일단 그의 몸을 바위에 튼튼한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보리도사가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다음은 어찌하겠다는 것이오? 그런 연후에 강쇠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무언가로 강쇠를 유인한다면 강쇠는 본능이 시키는 대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큰 바위를 움직여 입구를 여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엔 부채도사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부인의 계획이 나쁘지 않구만. 그렇다면 강쇠의 양기를 받아낼 미호가 강쇠를 유혹한다면 강쇠가 미호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갈 것이고 미호는 적당한 장소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그곳에서 거사를 치르면 되겠구만. 도사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하면 그 누구도 폭주하는 강쇠에게 화를 입을 일이 없겠지요. 그 다음의 일은 미호 아가씨의 몫이지요. 미호가 부끄러운 얼굴로 일행에게 당부하였어요. 그것은 제게 맡기시고 대신 강쇠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제가 몸을 노출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니 최소의 사람만이 모여 일을 진행하도록 하시죠. 부리도사가 부채도사의 소매를 잡아 끌며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련을 잠시라도 더 하는 것이 낫겠구나. 가자, 아우야.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길을 모으며 밤을 기다리자꾸나. 알겠소. 형님이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오. 또 몰래 미호의 알몸을 훔쳐볼 생각 말고. 이 녀석아, 나는 지난번에도 보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날도 너 혼자 훔쳐보지 않았느냐? 훔쳐보긴 누가 훔쳐봤다는 것이오? 그냥 보이니까 본 것이지. 옥신각신하던 두 도사는 조용한 방을 하나 골라 방 안에서 벽을 바라보고 두 손을 합장한 채 말없이 기수련을 시작하였어요. 미호가 부인을 바라보며 조언을 구했어요. 부인, 강쇠의 눈길을 확실히 끌어당길 좋은 방도가 있는지요? 아가씨, 이미 육감적인 몸을 지니고 계시니 부디령에게 보여주려고 하였던 춤을 강쇠에게 끝까지 다 보여주면 틀림없이 강쇠는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자신만 쏙 빼놓고 일행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강쇠가 이야기하였어요. 아니, 나보고 임디령을 구하라면서 왜 아무도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취향을 물어본다던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얘기하라던가 내 생각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부인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어차피 폭주하면 아무 판단도 못하는 총각의 의견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는 이미 몇 차례 시도해보아 알고 있어. 강쇠는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어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어찌 장담합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 미호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국밥집 주모에게 달려든 것을 보면 취향이 독특한 것 같기는 하오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취향 따윈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럼 전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임드령의 부인도 미소를 머금고 강쇠를 다독였어요. 어찌되었건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총각이니 서운해 말고 푸짐한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유, 자꾸 누가 내 얘기를 하는가? 귀가 또 가려우니 그냥 미칠 노릇이네. 아유. 산채의 무리 중에 섞여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조정의 명을 받고 바람산 산채를 염탐하기 위해 파견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남장을 하고 몰래 산채에 잠입한 인물이었어요. 남장 여인은 자신의 품속에 감춰둔 옥돌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옥돌이 저 동굴 감옥을 여는 장치의 열쇠였군. 혹시나 해서 슬쩍 훔쳐놓았는데 아주 중요한 물건이구나. 그런데 저 강쇠라는 젊은 사내와 일행들의 정체는 무엇이지? 산적들은 아닌 듯한데 이제 이 산채의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니 조정에 알려 광군을 이끌고 오게 되면 산적들을 소탕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군. 하지만 저 강쇠라는 사내의 능력이 변수이니 일단 저들의 행동을 살펴보다가 어찌해야 할지 결정해야겠구나.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일행들은 강쇠의 몸을 바위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고정시켰어요. 쇠사슬에 묶인 강쇠가 보리도사에게 물었어요. 정말 제가 이리 하면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가 복주하게 되면 주변의 양기가 모두 너의 몸으로 빨려 들어갈 터이니 분명 그리 될 것이다. 이대로 바위에 묶인 채로 제가 죽는 것은 아닙니까? 강쇠가 못 믿어온 표정으로 다시 묻자 여우 여인 미호가 대답해 주었어요. 제가 그리 되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쇠사슬이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을 마친 보리도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난 것 같으니 우리 기력으로 보름달과 같은 기운을 만들어 보자. 준비되었소, 형님.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보리도사와 부채도사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자신들의 기운을 모두 동원하여 동그란 기의 덩어리를 허공에 만들어내기 시작하였어요. 그 덩어리는 점점 그 크기를 더해가며 부풀어 오르더니 산채를 훤히 밝힐 만큼 빛을 내자 두 도사가 그 덩어리를 하늘 높이 솟구치게 올려보냈어요. 적당한 높이에 다다르자 빛의 덩어리는 정말 보름달과 같은 형상이 되었고 두 도사는 그 기운을 유지하려 안간 힘을 쓰며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자 강쇠의 눈동자가 빨갛게 변하며 온몸의 혈관을 타고 양기가 솟구치기 시작하였고 이내 평소와는 다른 자아가 강쇠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강쇠의 근육들이 울룩불룩 커지며 묶여있던 쇠사슬이 팽팽하게 바위를 움켜쥐듯 조여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보리도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이다. 미호야, 네가 나설 차례니라. 아무도 저의 모습을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미호의 말에 두 도사는 눈을 질끈 감은 척하며 실눈을 가늘게 뜨고 미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말을 마친 미호가 천천히 야릇한 춤 사이를 선보이며 입고 있던 옷이 거추장스럽다는 듯 한꺼풀 한꺼풀 벗어 육감적인 자신의 속살을 환한 달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강소의 눈은 더욱 벌겋게 충혈되었고 그런 미호를 응시하며 온몸에 힘을 주어 본능을 따라 움직였어요. 강소가 힘을 주자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가 천천히 꿈틀거리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미호는 기세를 몰아 더욱 현란한 유혹의 춤을 추며 점점 걸치고 있던 것들을 바닥으로 던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강수의 움직임도 더욱 커지더니 이윽고 바위가 질질 끌려가며 동굴의 입구가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음영이 강수의 시야에 순식간에 등장하였어요. 미호의 몸매가 가려질 만큼 육감적인 여인의 음영이 강쇠와 미호의 사이에 끼어들어 강쇠가 미호를 바라볼 수 없게 시야를 모두 가리고 말았어요. 정체 모를 여인의 색정적인 몸놀림이 폭주한 강쇠를 자극하자 강쇠의 두 눈은 그 여인의 몸짓에 정신을 홀린 듯 뚫어져라 주시하더니 이윽고 코에서 코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며 그 여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육감적인 여인의 음영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었는지 빠른 속도로 강쇠를 유인한 채 어두운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강쇠는 여인을 향해 본능적으로 무작정 달려가다 보니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위가 다른 바위들 틈에 끼어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강쇠를 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인이 음란한 자세를 취하며 강쇠의 욕정을 자극하니 강쇠의 참을 수 없는 몸부림에 쇠사슬과 함께 바위가 산산이 부서지며 자유로운 몸이 되어 여인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인은 그런 강쇠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자신도 바람처럼 어두운 숲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강쇠를 제외한 일행들은 갑작스런 그 상황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서로 얼굴만 빤히 바라볼 뿐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보리도사와 부채도사는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탈진하여 땅에 쓰러져 주저앉아 미호와 임디령의 부인이 도사들을 부축하러 뛰어갔어요. 미호의 부축을 받은 보리도사가 탈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어요. 저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누구란 말이냐? 어찌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이를 망쳐버린 것인가? 미호가 보리도사를 바로 앉게 도와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 계획대로 동굴의 입구는 열렸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폭주하는 강쇠가 여인을 따라갔으니 결국에 저 여인이 강쇠의 양기를 어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 젊은 여인이 어째 저리 움직임에 날렵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필시 남다른 무예와 재주를 가지고 있긴 한 것 같구나.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강쇠를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결국 강쇠에게 잡히고 말 것이다. 임디령의 부인이 도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도사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기력을 보충하십시오. 저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남편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부인. 그렇게 두 여인이 동굴로 들어가고 두 도사는 기력을 되찾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검은 음영의 여인은 조정에서 내려보낸 남장 여인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하게 된 것일까요? 무슨 대책이라도 있긴 한 것일까요? 저 역시 궁금해지네요.